안녕하세요. 아시아 골프 인문학 연구소 대표이자 미국 골프 매거진 세계 100대 코스 선정위원으로 활동 중인 오상준입니다. 저희 아시아 골프 인문학 연구소는 마이 골프 레시피라는 제목의 유튜브 시리즈를 통해 골퍼 여러분들과 다양한 주제의 골프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싱글 디지 플레이어를 꿈꾸는 마골피 구독자들을 위해 코스 공략법 1편 D2O를 시작하겠습니다. D2O는 우리말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린까지 가는 길을 짧게 질러가는 옵션과 길게 돌아가는 그런 두 가지 옵션이 존재하는 것이죠. D2O 홀의 형태적인 특성은 중앙에 해저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로 해저드는 워터 해저드를 들 수 있는데요. 때로는 벙커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D2O 홀은 눈에 보이기에도 확연히 그 형태가 드러나는 A타입과 자세히 뜯어봐야 알 수 있는 B타입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A타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을 때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할 키워드는 바로 리스크와 리워드입니다. 과연 이 홀이 리스크를 걸어서 버디나 심지어 이글을 할 수 있는 홀이라면 당연히 리스크를 거셔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해저드에 빠져 벌타를 먹게 되는 그런 리스크를 걸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오늘은 실제로 거리를 계산해 보면서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 14번 홀과 레인보우 힐스 동코스 3번 홀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은 인천 송도 신도시의 바닷가 매립지위에 건설됐습니다. 인허가 때부터 시공 때까지 제가 함께 일했던 프로젝트이기도 한데요. 국내 유일의 잭 니클라우스 시그니처 코스이다 보니 공사 기간 중에 니클라우스 씨가 여러 번 방문해서 함께 현장을 방문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코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14번 홀은 그 중에서도 니클라우스 씨의 의견이 적극 반영됐던 홀입니다. 장타자들이 파4에서 티샷으로 그린을 공략할 수 있는 옵션을 심어놓은 곳이죠. 흔히 우리가 원온 트라이라 하는 것은 파4에서 드라이브 더 그린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영어를 쓰는 외국 친구들과 라운딩을 하실 때 이 표현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홀을 위에서 보시면 4개로 나눈 티잉 그라운드 앞에 워터 해저드가 있고 좌우에 확연히 구분되는 티샷 공략 루트가 보입니다. 좌측 방향은 그린으로 직접 공략하는 루트이고 우측은 안전하게 돌아서 가는 루트이죠. 2개로 나뉜 페어웨이 사이에 폭이 좁은 개울이 있어서 난이도를 더욱 높여줍니다. 티샷에 앞서 떠올리셔야 할 키워드가 무엇이었죠? 네, 바로 리스크와 리워드입니다. 보시다시피 좌측 페어웨이는 190m를 캐리했을 때 티샷 랜딩 지역의 폭이 18m 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측 페어웨이는 동일한 거리를 보냈을 때 45m나 되죠. 우측으로 공략했을 때 티샷을 해저드나 러프에 빠뜨리지 않고 페어웨이에 안착시킬 확률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폭 18m의 좌측 랜딩 존으로 190m 이상 210m까지를 정확히 쳤을 때 그린 중앙까지 남는 거리는 몇 미터일까요? 75m 정도 남게 됩니다. 반면에 우측으로 안전하게 보냈을 경우에도 약 90m 정도 남으니까 결론적으로 티샷을 2배의 리스크를 걸어 좌측으로 보낸다 하더라도 받게 되는 보상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애매하게 남은 거리를 웨지로 조정하여 공략하다가 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홀의 경우 좌측 페어웨이로 공략해서 이득을 보는 경우는 그린 입구까지 티샷을 보낼 수 있는 장타자에게만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이트 티에서 260m를 캐리로 보낼 수 있는 장타자에게는 그린을 직접 공략해서 이글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죠. 이런 분들에게는 반대로 드라이버로 우측 페어웨이를 공략하는 옵션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측 페어웨이는 더 멀리 칠수록 폭이 좁아지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인해 장타자들은 리스크를 걸고 드라이버로 그린을 공략할 수도 있고 우측 페어웨이의 가장 넓은 곳으로 200에서 210m 정도를 보낸 후
웨지로 그린을 공략해서 버디나 파를 안전하게 얻는 전략을 쓸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린에 한 번에 올리지 못할 바엔 우측 페어웨이로 안전하게 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분들의 경우는 레드티에서 150m 이상을 캐리로 넘겨야 좌측 페어웨이에 도달하여 그린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측은 2배로 넓은 페어웨이로 같은 거리를 보냈을 때 그린까지 100m 정도만 남게 됩니다. 성공 확률을 높이는 전략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공통적으로 안전한 우측 루트를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프로들도 경기를 이기고 있을 때는 굳이 리스크를 걸지 않는 디투어홀에서의 성공 전략은 무엇인지 잘 아셨죠? 다음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과 같은 방식으로 레인보우 힐스 동코스 3번 홀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코스는 잭 니클라우스만큼이나 전 세계에 많은 코스를 디자인한 미국의 로버트 트랜스 존스 주니어가 설계한 코스입니다. 티잉 그라운드 좌우 페어웨이 한가운데 워터 해저드가 있습니다. 좌측은 그린으로 이어지는 페어웨이, 우측은 티잉 그라운드와 연결된 페어웨이인 것은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의 14번 홀과 비슷하죠. 그러나 이 홀은 티잉 그라운드에서 페어웨이 랜딩 존까지 50m 이상의 내리막이 있는 점이 확연히 다른 차이점입니다. 내리막 홀에서는 캐리 거리를 평지보다 더 많이 보낼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코스 3번 홀은 화이트티에서 평지 기준으로 200m 이상을 캐리로 보내면 워터 해저드를 넘어 그린까지 이어진 좌측 페어웨이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일단 좌측 페어웨이에 안착하면 두 번째 샷은 100m 미만을 남기므로 리스크를 건 만큼 보상이 따르게 됩니다. 반면에 안전하게 우측 페어웨이로 200m를 보냈을 경우 그린까지는 130m 이상을 보내야 하므로 좌측 페어웨이에서 그린을 공략할 때보다 두 클럽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돌아갈수록 그만큼 세컨샷이 어려워지는 거죠.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14번 홀에 비해 돌아갈 경우 세컨샷 난이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화이트티에서 220m 이상의 티샷을 할 경우는 폭이 35m인 우측 페어웨이보다 45m인 좌측 페어웨이 쪽이 타겟 존이 더 넓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좌측을 공략할 때의 장점은 페어웨이 양쪽 모두 해저드인 반면 우측 공략 시는 우측이 아웃 오브 바운드이므로 미스샷에 대한 페널티가 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레인보우 힐스에서는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과 달리 티샷의 거리에 따라 200m 미만은 우측으로 돌아가는 것이, 200m 이상일 경우 과감하게 좌측을 공략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이는 전략이 됩니다. 이렇듯 같은 종류의 디투어 홀이라도 홀의 고조 차이와 페어웨이의 폭과 형태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워터 해저드를 넘기는 옵션이 안전한 페어웨이로 돌아가는 옵션보다 더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최종 타수에 의해 순위가 정해지는 스트로크 경기의 경우는 현명한 타수 관리가 중요합니다. 반면에 매홀 승부를 가리는 매치 플레이에서 이 홀을 꼭 이겨야만 승패의 향방을 가릴 수 있다면 리스크를 걸고 도전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드라이버 샷으로 넘겨칠 수 있는 거리를 정확히 파악해서 코스를 공략할 때 설계자가 숨겨놓은 함정을 잘 피할 수 있고 도전에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골프 IQ가 뛰어난 골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코스 공략법 어떠셨어요? 이번 주 코스에 나갔을 때 비슷한 홀이 나오면 어떻게 공략하셔야 하는지 잘 아셨죠? 지피지기하면 백전불태라고 손자병법에 나오듯이 오늘 배워본 공략법을 잘 활용하시면 디투어 홀을 만났을 때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편에서는 디투어 홀 B타입의 코스 공략법 꿀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이번 주에도 나이스 샷!